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진철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발표할 주제는 매지코아를 이용한 전치부 심리치료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타 임플란트를 사용하다가 매지코아를 사용한 지는 5년 4개월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임플란트 치료를 매지코아만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자님들께서 대전들은 많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발치후 즉시 식립 파트에서 전치부 심리를 어떻게 이뤄냈었는가 하는 케이스 레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존에서 발치후 즉시 식립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다양한 상황에서 충치, 치주질환, 중등도 치주질환, 또 매지코아의 버틀과 치주적 장점을 이용한 증례, 저분 리지에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했던 증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힐드 리지에서는 구치부에서는 포스트가 2mm 노출되게 매지코아를 식립하고, 전치부에서는 커프를 한 단계 줄여 포스트가 1mm 노출되게 식립을 합니다. 발치후 즉시 식립에서는 자발적인 골 형성을 예측해서 CT상에서는 버코 링구알 뼈를 잇는 선까지는 자연스럽게 뼈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파노라마에서는 근원심을 연결한 선까지는 지저골이 형성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매지코아의 적절한 위치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하야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치와의 호라이즌탈 디펙트 위드스보다는 디펙트 뎁스를 더 길게, 즉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개측에 식립을 하고 매지코아의 작은 코어 사이즈가 이러한 디펙트 뎁스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치와의 디펙트가 있을 때 이렇게 디펙트 안에 픽처를 깊게 식립하거나 롱 커프를 이용해서 매지코아를 식립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골 형성이 예상된 부위까지만 스레드를 위치하고 포스트를 짧은 커프로 처리하고 식립 위치를 구개측이나 설측으로 위치한다면 훨씬 예기성 있는 치료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치부 영역에서 매지코아의 발치후 즉시 식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현재 루트 에이펙스에서 2mm 구개측으로, 순축 지근에서 5mm 구개측으로 이 선을 연결한 라인이 매지코아의 가이드 핀을 위치하는 선이고, 이게 곧 매지코아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립 핀은 순축 지근에서 포스트가 1mm 잠기게 식립을 하고, 버칼 플레이트가 얇거나 없다면 그 공간에 골 이식을 해주는 걸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치 오리진에 의해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했던 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2번에 충치로 인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계획하고 롱 가이드 핀의 삽입을 하고 CT를 베이킹했습니다. 식립구를 형성하고 식립구에 익스텐더로 식립구를 보호해서 식립구 안에 드라프트 마테리얼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를 한 후에 매직화를 식립했습니다. 즉, 루트 에이펙스에서 2mm 구개측으로 수축 지은에서 5mm 구개측으로 매직화를 센터를 위치시키고 포스는 1mm 노출되게 승축 지은에서의 충분한 공간을 부여했습니다. 수달 후에 매직과의 셔크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지르코니아 보초를 했고 CT 모습입니다. 이 환자의 동일한 반대측 22번도 루트 KDS로 발치를 하고 셔크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후에 지르코니아 보초를 했습니다. 12번은 기존에 인터널 파필라에 로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진 않지만 21번을 보면 심리적인 보초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1번에 KDS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매직화를 식립했고 3.5개월 후에 보초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존경하는 박인순 원장님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이 원장님은 2014년도에 21번 치아에 충치로 인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었습니다. 워낙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약 5년 후에 순축에 스레드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플랩을 거상을 하고 다시 리젝티브 서저리가 아닌 리제너티브 서저리를 시행을 하고 판막을 봉합을 해서 훌륭하게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직화의 바디 사이즈는 4.0 기준으로 해서 2.7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인순 원장님의 케이스와 유사한 상악 전치부의 이 환자의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축에는 많은 그라프트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 이 환자에게 매직화를 시술을 했다면 순축 볼륨을 훨씬 더 유지할 수 있었고, 커넥션이 없는 치주적으로 유리한 매직화가 들어갔다면 이러한 문제는 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디 스레드가 작다는 것은 굉장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환자의 CT 모습이고, 다시 제 환자로 돌아가서요. 1년 6개월 후에 환자의 구강 내 사진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13번에 루트 KDS로 발치 식립을 하는데 치은의 퇴축이 약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타 팩스를 잇몸에 위치시켜서 드릴링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위치시킨 다음에 CT를 베이킹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포스트를 거의 2mm를 노출시켰습니다. 즉 정상적인 잇몸의 치은 라인을 생각을 하고 그 안보다 1mm를 더
깊게 이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숨축에 충분한 공간을 부여했습니다. 스크루 유지형 임시 크라운을 온내에서 직접 만들었고 4개월 후에 보철을 완료했고 치은의 힐링이 지금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1년 6개월 후에 내원한 모습이고 잇몸의 폐축도 자연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 전과 술 후에 진지발 라인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술 후 2년 2개월 후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치은의 치유와 함께 인접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치주질환에 의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2번에 치은에 부종이 심하게 있었고 치조골에 흡수가 보여서 환자의 동요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는 환자의 부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치은 라인이 부종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잇몸이 내려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되 약 10분 정도 환자에게 거즈 바이트를 시킨 후에 정상적으로 치유될 치은의 라인을 예상하고 1mm 깊게 식립을 했습니다. 3주 후에 스캔을 통해서 매직화의 보철은 이미 보철문의 마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캔을 통해서 PMMA와 파이널 보철물을 동시에 제작했습니다. 1년 9개월 후에 CT 모습이고 구강내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진발 라인을 맞게 매직화가 식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스탠다드 비율을 보면 술전과 술 후에 매직화뿐만 아니라 인접시의 치은 레벨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하전치의 사전치와 함께 33번의 모빌리티가 있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계획했습니다. 가이드 핀은 33번은 바로 발치하지 않고 가이드 핀에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남겨놨지만 가이드 핀을 식립하고 또 발치를 했습니다. 가이드 핀을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다시 제 위치에 식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정도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치과 의사들은 어느 정도 30일 전에 가이드 핀을 약간 수정하면서 이 가이드 핀을 가이드 삼아서 설치의 드릴링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철물은 숏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5번 붓질을 했고 CT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얇은 치조골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의 퀘스천일 겁니다. 4년 5개월 후입니다. 이 CT 모습을 보면 매직화의 핀스레드가 치조골의 순축에서의 흡수를 막는 천병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년 5개월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 4년 5개월 후에 치은의 라인도
양호하며 환자의 플락 컨트롤이 약간은 덜 돼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치 후 즉시 식립입니다. 전치부에서 저는 본레벨 임플란트에서 감히 엄두도 못 냈었고 이런 케이스들은 수없이 많은 그라프트 연조직 수술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매직화를 이용해서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연조직 결손도 있고 경좌직 결손도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에 의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고 포스트는 정상적인 치은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1mm 깊게 식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매직화를 사용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시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4.5개월만 되더라도 이렇게 치은의 회복이 돼 있었고 이 환자를 고철 시 2년 1개월 후 4년 3개월 후의 모습이고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 모습을 보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치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더라도 생리적인 숨축의 치적후 흡수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자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직화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핀스렛에서 그 흡수가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없었던 순측 치은이 순측 치조골이 재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1개월 후에 부항내 살인입니다. 매직화를 심지 않았던 인접치아는 충치 치료 질환에 의해서 갈수록 점점 나빠지지만 매직화는 5년 1개월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두 번째는 80세 여성의 여성이고 향악 중절치 2개의 치료 질환입니다. 이 환자는 환자에게 치료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브리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수직적인 치료거리 재생은 아직도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최소한 저는 이제 본 레벨보다는 임플란트보다는 최소 침습으로 치료를 하면서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고 부위 후에 임시치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레벨 임플란트에서 이렇게 하기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치료는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80대 환자분에게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맞는 것인가? 는 또 다른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치 전과 임시체가 들어갔을 때 치인의 라인입니다. 이 환자는 치료 후 얼마 안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치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 정말 저도 아쉽습니다만 환자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환자의 치주낭으로부터 대농이 되어 있었던 상태고 치조골은 치근단까지 완전히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저는 발치 후 즉시 식립 후 기회가 놓친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는 있겠지만 순측 치은의 회복하는데 치은을 회복하는 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도했습니다. 커스텀 로봇을 연결하고 9주 후에 임시치아입니다. 최종 모책물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임프레션 콤핑 삼아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했고, 치료 전 5.5개월 후에 파이널 보철물, 2년 2개월 됐을 때 진해 라인이 한 번의 수술로 역시 CT와 함께 스탠다드 비해서 보면 지속으로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직파의 보철과 치료적 장점을 이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자, 상악 전치부의 충치에 의해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했고, 일주 후에 이 다음 날 스캔을 통해서 매직 어봇을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했습니다. 임시치아를 하다 이 임시치아의 형태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사용했던 매직 어봇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어봇 레벨로 스캔을 해서 이 어봇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어봇 레벨로 인상을 떴었기 때문에 보철물의 마진에 있어서도 훨씬 담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철 후 9개월 후에 양상이고, 시은은 늘 그랬듯이 앞으로 더 갈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1, 13을 심어서 본레벨 임플란트를 심어서 제가 브릿지를 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가 19년도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했고, 매직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치후 즉시임을 하면서 최종 보철물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물 하기 전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용했던 숏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임시치아를 사용했는데도 당시 술자인 저의 미숙으로 인해서 포스트 마진이 노출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마진을 다이렉트 프랩을 해서 보철물의 마진을 재설정을 하고, 코드를 꼽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인상을 뜰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철물을 만들었는데 보철물의 마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떴습니다. 보철을 다시 제작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엉그로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 환자가 7.5개월 후에 이 보철물 그대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본레벨에서는 뼈를 녹여서 바이올로직 비스를 확보한 반면에 매직화에서는 엉그로스가 이렇게 생기더라. 잇몸이 부어서 염증에서 생기는 엉그로스가 아니더라. 자, 2년 7개월 풀마우스를 하고 2년 7개월 후에 환자의 CT고, 환자 부항내 사진입니다. 이 환자가 3년째 전치부 보철물이 탈락됐다고 왔습니다. 탈락된 그 상태의 사진이고, 시은의 모습입니다. 앞서 질문하셨듯이 전치부에서는 세멘 타입의 보철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직파는 3년 된 보철물이 탈락돼서 뜯은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에서도 서퍼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기 시간이 한 5분가량 지금 지연됐습니다. 예. 자, 하악 4cm 가이드 수술을 위해서 하악 4cm입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고 가이드를 만들고, 다음 날 가이드 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위치시킨 다음에 순축의 포켓 테크닉을 간단하게 해서 그라프를 한 모습입니다. 숏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실리코니아 보철을 했었고, 이 보철물이 4.5개월 후에 보철을 했던 게 1년이 됐을 때 이렇게 힐링이 되어 왔습니다. 이랬던 부분이 1년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환자의 보철물을 치료해서 치료를 한 모습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매직파를 하는 것은 심리적 보철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매직파의 보철물은 쉽고 정확합니다. 매직파의 보철물은 심리적입니다. 저는 가장 심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철물이 심리적인 게 아니라 해놓고 나서 점점 좋아지는 보철물. 본 레벨에서의 경험이 반대로 되는 보철물, 이게 매직파의 보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은 나중에 Q&A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 강연자는 임세호 선생님으로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구강암면 그 전문의이시면서 구강암면 학회와 구강암면 임플란트 학회의 정회원이시고